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 여자와 사귀다 보면 분명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남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도 있고 라오스 여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의 관계나 혹은 그 이상의 관계라면 분명히 이런 사소한 문제도 사실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라오스 여자, 굳이 이런 관계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하기 힘든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항상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이루는 언어,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과 언어는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의 정신과 생활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사람들의 두 가지 언어를 통해서 라오스 사람, 나아가서 라오스 여자의 습관 혹은 멘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버벤냥입니다. 버라는 말이 부정이고 벤냥은 문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버벤냥 그러면 문제없다, 괜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라오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정말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고 되게 약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대신 버벤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다라는 말이죠. 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너도 괜찮지라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깊이 파고들면 점점 목소리 커지고 그 말을 듣고 있는 한국 사람은 혈압이 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점점 키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별을 선언하는 상태까지 가더라도 법변량이라고 말하며 체념하는 말을 합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처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나랑 같이 지내고 한국 사람이 그늘에 살면 미래도 든든해지고 좀 더 편안한 삶이 펼쳐질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변량이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은 더 열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법변량은 하나의 마법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정말 듣기 힘든 말인데 컷아웃입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이죠. 잘못했다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변량을 입에 달고 사는 것과 정반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정말 듣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컷톳이라는 말을 하는 라오스 사람 자체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말을 꼭 표현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인 관계라면 더욱더 해야 하고 그 대상이 한국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런 말을 자주 해야 그 관계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잘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 보면 정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듣기 힘듭니다. 꼭 들어야 하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들어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비록 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라오스에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그 답답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크톳, 즉 미안함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가 라오스 여자에게 대부분 잘해줍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세세한 것까지 양보하고 배려를 해줍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맛있게 같이 먹어주고 한국에 다녀올 때는 선물도 챙겨줍니다.
소소한 것부터 큰 선물까지, 그리고 비싼 휴대폰, 오토바이, 심지어는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오스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의 지원을 받아서 고마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요, 자기들의 지인들에게 자랑질합니다. 한국 남친 혹은 애인이 이런 거 저런 거 해줬다라면 말이죠. 특히 지원받는 것이 돈이라면 더 자랑을 하겠죠. 나 얼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남자는 내가 이 정도로 도와주고 지원을 해줬으니 이제 앞으로 나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을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 사람들의 멘탈에는 미안함이 없습니다. DNA 속에 미안함은 없습니다. 미안함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아주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이 무엇을 해줬고 어떤 지원을 해주었냐는 결별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준 건 준 거고 받은 건 받은 것입니다. 한국 남자는 많은 것을 해주며 동시에 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엄청나게 크거나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을 그늘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같이 지내자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라오스 여인들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나를 위해 저 정도의 희생을 했고 저 정도의 도움을 주었으니 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고마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멘탈과 정신 속에 미안함이 없기 때문에 헤어질 때 마음과 몸이 굉장히 가볍게 떠납니다. 물론 한국 사람, 한국 여자 중에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아무래도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가 라오스 여자와 사귀거나 지내면서 들을 수 있는 라오스의 말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버변양과 또 크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변양은 모든 상황에 체념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흘려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 그 말을 듣는 한국 사람의 혈압을 올리는, 어쩌면 놀리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잘 하지 않는 말, 잘 들을 수 없는 말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인 커톳입니다. 고마움은 일정 부분 있으나 미안함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었음에도 결별의 순간이 오면 미련 없이 아주 쉽게 배신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라오스 여자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나 많은 수의 라오스 여자 혹은 라오스 민족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올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가끔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라오케에서는 어느 정도 키가 되었는데 호텔에 데려갔더니 키가 가슴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으니 어느 정도 키가 있어 보이나 신발을 벗으니 원래 키대로 돌아가겠죠. 더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술집에서는 어느 정도 볼륨이 있었는데 데려가 봤더니 대부분 뽕입니다. 그리고 궁뎅이 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라오스에서 라오스 여자를 어떠한 경로로든지 한 번쯤 안아보신 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결을 만져보면 피부 아래에 바로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방이 없습니다. 물렁물렁합니다. 기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느꼈던 느낌과 색 다르다고 하시기도 하고 조금 어색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 여자가 어떤 이유로 전반적으로 작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체형, 특히 특정 신체 부위의 크기는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체형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스 여자들에게서 특별히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3cm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라오스 여성들의 평균 신장은 우리나라보다 10cm가량 적은 153c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신장이 153cm였던 시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영양 상태와 생활 환경이 지금의 라오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말라 볼품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살찌는 약을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인종적인 문제도 큰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식생활의 질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도 경제적으로 식생활 습관으로도 개선이 된다면 틀림없이 지금보다 조금 더 신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도 키지만 라오스 여자들에게서 볼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남자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민족적 특성인가 아니면 후천적 요인인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라오스 여자들은 날씬한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한국 여자들이라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날씬합니다. 지금의 나이에서 보면 날씬해 보여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말라서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라오스 여자는 도대체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날씬할 수가 있을까요? 라오스 여성들의 체형, 특히 가슴과 엉덩이가 빈약한 이유는 작은 체격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특히 근육량과 체지방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로 먹는 식단이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전반적으로 신체 발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적 식습관이나 운동 방식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런 특징은 라오스의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오스 여성들의 전통적인 식당은 고섬유질과 저지방 식품이 중심이 되는 경향입니다. 쌀, 채소, 허브 그리고 일부 단백질 식품을 포함한 라오스의 전통 식단은 영양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구식 식단에 비해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체형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주겠죠. 저지방 식단은 체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서 체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이 적게 축적되면 신체 부위별로 볼륨이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적은 식단은 근육 형성과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체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엉덩이나 허벅지와 같은 부위의 근육량이 부족하면 특정 부위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체형을 더욱 균형 있게 유지하고 근육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영양소 부족, 특히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의 섭취 부족은 신장 발달에 영향을 미쳐 평균 신장이 낮은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영양 상태는 체형과 신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더 많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해야지 라오스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체형이 커지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종은 그 쌀은 한 공기 기준으로 300칼로리이지만 인디카는 26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밥만 먹어도 하루 3끼 기준 12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땀마콩에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파파야,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등 건강하고 몸에 좋은 채소들이 가열되지 않는 상태로 생으로 먹습니다.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채소는 상추, 배추 등 라오스에 오면 채소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의 주식은 거의 대부분 채소입니다. 단지 양념과 소스가 우리와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런 음식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는 상추 말고도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은 라오스의 전통 시장에 가보시면 팔고 있는 채소의 종류와 양이 많아 아마 놀라실 정도로 풍성합니다. 자, 또 다른 대표 음식인 신다슬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데쳐 먹고 적당히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성한 음식을 구워서 데쳐서 먹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다 먹고 나서 공깃밥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소식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라오스 여자들은 대부분 날씬합니다. 이런 분들도 결혼하고 한국으로 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찐 제 친구 와이프들, 제수씨들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특정 부위가 커야 한다. 이건 남자들이 가지는 욕망이고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음식으로 인해서 각종 암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일단 먹는 음식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대단히 건강한 건강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단도 건강식이라고 하나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특히 활동량에 비하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느 나라 음식이 좋다, 좋지 않다, 부족하다, 풍성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특정 부위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몸매, 풍성한 볼륨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라오스 여자, 라오스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좀 더 먹고 몸에 좋은 지방도 더 섭취하는 상식과 식문화가 바뀐다면 더욱더 멋진 라오스 사람들, 라오스 아가씨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 문화와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으니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는 기후적인 조건으로 인해 라오스 사람들은 생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걷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 근육이 부족하고 하체가 부실한 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걷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걸어야 소위 말해서 궁뎅이도 좀 커지고 근육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기대했던 그런 몸매를 가진 라오스 여성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에서 제2의 인생을 살러 왔다는 거창한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많은 수의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에서 배우자를 찾아서 남은 인생을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라오스에 오셔서 많은 라오스 여성과 연인이 되신 경우도 있고 적정 기간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든지 결별의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남자들이 만나는 라오스 여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 꺼림직하기도 하고 부담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점 때문에 라오스에서 배우자를 찾으시는 분도 적지 않으나 실제 만날 수 있는 대상의 라오스 여자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중반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라오스 사람들의 나이와 한국 사람들의 나이는 계산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나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법은 라오케알의 자기적 해석이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남자의 나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신체적인 나이입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다면 본인의 나이에서 10살 정도 빼면 라오스 남자들의 평균 신체 연령과 비슷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60살, 60살이라면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50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기후 조건과营养 상태와 위생 수준을 인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조급해 하시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한국 사회는 비교적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러니 두뇌 사용을 적지 않게 합니다. 생각이 멈추고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 그것은 노인이 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수많은 변수와 의사결정의 순간을 평생 체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뇌 회전과 생각의 진보가 라오스의 사람보다 10여 년은 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가 한국 사람의 나이에서 10여 년을 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라오스 여자의 정신적, 신체적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평균 학력에서 먼저 나이를 추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5년이고 중학교는 4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략 14세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전체 중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80%의 라오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냥 집에서 놀까요? 아니겠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늦어도 14살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20살 정도의 어린 라오스 아가씨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의 직장 생활로 치환해 보면 경력 6년차, 7년차 대리급의 사회생활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자가 대리가 되려면 최소한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면 27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그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현실에 빨리 접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온몸으로 체화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결국 짧은 교육기간과 빠른 사회생활로 인해서 멘탈 자체가 동년배 한국 여자보다 최소 10년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20살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사람으로 치면 30살의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라오스의 기후 조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라오스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한 피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얇은 피부층과 관리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의 속도는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24살, 25살 정도만 돼도 이미 피부는 한국의 30대 중반 이상의 피부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라오스 여자가 40대라면 한국의 50대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그 노화 정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오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품질 또한 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태국제 화학 제품을 사용하니 당장은 뽀얀 피부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피부색이 대체로 한국 여자보다 검으니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열망과 같이 하얗게 되기 위해서 그한 노력은 가히 눈물겹습니다. 인종적 특성이라 굳이 더 이상의 평가와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오스 여자는 인형이거나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초반의 아름답고 탱탱한 여자라 할지라도 몇 년만 지난다면 그 노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여자가 20이라면 한국 여자로 치환했을 때 30살 중반 정도로 보시면 적당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4년마다 돌아옵니다. 첫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때이고 학생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 18세가 되겠죠.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선택이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무슨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업을 고등학교까지 마쳐서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정적 직장에서 일하는 커리어움으로 성장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나 18세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서버시 직종을 한다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정신적 성장은 멈추고 단순히 일하고 월급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기는 생활의 연속이라 확신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세에서 4년 안에 22세까지 4년 안에 결혼을 합니다. 시골이라면 좀 더 결혼의 시기가 빠를 수도 있겠지요. 이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자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22세 이상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가 된다는 거죠. 22살까지의 삶이 지나고 나면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노처녀의 시절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학력으로 갈수록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느려질 수는 있고 도시에 사는 여자들이 역시 이 이후가 결혼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라오스 여자는 그 시기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2세가 넘은 나이의 여자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대로 노처녀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배우자를 찾느냐 아니면 그 시기 이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22세 이후의 라오스 여자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22세에도 23세에도 24세에도 25세에도 먹는 것, 노는 것, 생각하는 것 한치의 발전도 없이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흔히들 라오스 여자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구독자님의 댓글처럼 라오스 여자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말해서 백치미입니다. 그걸 순수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아저씨들이. 예를 들면 볼까요? 브라질이 어디 있는지 라오스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한 명도 모를 겁니다. 어느 대륙인지조차도 모르는데 제 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중반이 지나면 라오스 여자는 급속히 노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라오스 분들은 그 전에 결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평범한 라오스 여자가 미혼으로 있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스 여자의 22세라는 나이는 한국 여자의 나이로 치환해서 30대가 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입니다. 한국인 남자들께서는 라오스 여자 중에 배우자를 찾으신다면 22세 이후로 타켓을 삼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8세에서 22세까지의 라오스 여자들은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비슷한 동년배의 라오스 남자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에 대한 감이 대도시 여자보다 조금 떨어지는 시골 라오스 여자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나 도시 여자는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거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우연치 않게 시작한 라오스 여자, 우리 한국 남자 라오스 여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 여자 시리즈에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라오스 여자와 만나면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실은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난한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 드디어 여친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같은 문화권도 아니고 같은 세대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다른 성별의 여인을 만났는데 갈등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친을 사귄다고 둘이 같이 맨날 방 안에 있을 것도 아니고 밖으로 놀러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해야 되고 파티에도 같이 가야 되고 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한국 남자가 라오스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기만 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몇 가지 한국 남자가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세대적 차이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힘든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라오스 여자와 만남을 가진다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름이 해결되지 않고 수용이 안 되면 행복해야 할 만남의 끝은 결국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라오스의 미인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사실 내 거 아니면 볼 것도 없고 성경 쓸 일도 없습니다. 이쁜 여자가 이게 유튜브 보면 뭐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헛물 켜는 겁니다. 자, 또 라오스 미인이 내 여자라 하더라도 양귀비도 석 달만 살면 그냥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여자가 아름답고 이쁘다면 그것도 복일 수 있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외모에 반한 한국인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친 됐다면 결혼까지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라오스 여인과 결혼하면 라오스 여인의 속마음 배려는 제쳐두고 내가 편하시려면 빨리 한국으로 데리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혼인비자 받아서 한국에 가서 삶을 살면 라오스 아내가 한국의 삶과 문화를 배워나갈 수 있고 한국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하지만 라오스 여인이 한국에 오지 않고 한국 남자가 라오스에서 삶을 지속한다면 분명한 것은 라오스 문화에 같이 녹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살았던 입장에서 한국 남자가 라오스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지내다가 혹은 같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다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자고 라오스 여친을 찾고 배우자 찾고 하는데 첫 번째 걸리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으면서 아침에 소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는 라오스의 착한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침이 점심이고 대부분 사 먹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본인이 배 안 고프면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정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지내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네가 배가 고프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오스 문화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 끼니 식사를 꼭 같이 먹어야 한다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각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달을 시키든 나가서 사오든 거의 대부분 비닐봉지에 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비닐봉지와 비닐봉지를 묶고 있는 고무줄,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루어진 라오스의 한 끼 식사에 익숙해지셔야 할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계란 후라이, 사다 놓은 김치와 몇몇 밑반찬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밥상을 기대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꿈에서 깨셔야 실망도 덜 하실 것입니다. 라오스 여친이나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쓸쓸히 아침에 쌀국수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한국 남자가 적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또는 혼자 살 때와 똑같이 혼자 끼니를 해결할 때 한국 남자가 라오스 여자와 라오스 여친과 라오스 아내와의 삶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말이저와 주도권이지 거의 의부증 수준으로 의심병이 많습니다.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인 남자를 거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사입니다.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어디냐? 라오스 여인과 같이 사신다면 실시간 밖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알고 싶어 하고 그런 류의 확인 전화를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자신의 남친과 동선과 행동 거지를 확인을 자주 합니다. 조금만 불명하거나 설명이 안 되면 그날 밤은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쪼개서 세세히 설명해야 하는 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직장 일을 할 때는 집에 있는 가족이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고 전화하는 것조차 조심히 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모든 일에 정도가 있는데 한국인이 받아들일 그런 정도를 그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답답함을 이겨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술집이든 식당이든 이유야 어쨌든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라오스 여인이 알게 되었다면 그날은 피곤함과 짜증이 예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한국인 남자뿐 아니라 라오스 남자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루는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운행하는 중에 택시 기사의 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이라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처음 나눈 말이 역시 유사히 어디냐라는 말입니다. 뻔히 남자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택시기사 역시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손님인 제가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 택시기사가 전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잠자리를 한 후에 콘돔 안에 들어있는 한국 남자의 정액의 양까지 체크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일정 양이 안 되면 또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을 뗄 일이죠.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고 일반화되지는 않겠지만 라오스 여자들은 일단 자기 거라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착과 본인이 주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한국 남자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역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같이 지내는데 뭐가 외롭냐고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이 들어 공부한 라오스어가 처음에는 원활하게 들리지 않고 말을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친이나 배우자가 같이 항상 대하는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하지만 처음 만나는 라오스 사람의 말은 정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라오스는 특히 파티 같은 모임이 적지 않습니다. 생일 파티도 많고 하여튼 파티가 많아요. 호기심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 라오스 여인을 제외하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대화에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왕따라는 말을 체감하는 순간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라오스의 모임은 대부분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견디기 힘든 시끄러움입니다.
결국 혼자 맥주잔 기다리다 두어 시간 있다가 집에 가면 좋겠는데 라오스는 또 술자리가 깁니다. 조금 힘들어한 내색을 하면 라오스 여친은 깔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먼저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지 나름대로 최선의 배려입니다. 이때 한국 남자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어찌어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찍 들어오는 횟수가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모임에 한국인 남편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또한 라오스 여인이 해주는 나름의 배려입니다. 같이 가면 힘들고 불편해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라오스에 살면서 파티에 간다는데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몇 번만 경험해 보시면 뼛속 깊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혼자 보내고 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늦게 들어옵니다. 물론 시작 시간이 좀 늦기는 해도 말입니다. 파티가 우리가 익숙한 조저녁 시간이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밤 11시, 12시 시작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틀, 사흘을 이런 파티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먼 놈의 잔치를 이딴 식으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먼 놈의 잔치가 이렇게 자주 열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농경사이다 보니 체면도 많이 생각해서 부조도 넉넉히 해야 하고 먹고 놀고 쓰는데 아주 진심인 라오스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그 정도는 더 심합니다. 체력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 맥주는 물 마시듯이 마시니까 한국인 남자가 결혼할 때 가정적이고 정숙하고 남편 내조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남편 내조만 하는 젊은 라오스 여인이 행복할까요? 한국의 그 나이 젊은이들이 뭐 하는지 궁금하시면 서울이라면 홍대 쪽에 새벽에 가보시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같이 맞춰주지 못하고 이런 라오스 문화가 어색하시면 이 또한 한국 남자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여친과 사귀든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라오스에 살면서 한국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20대 라오스 젊은 여인과 같이 지내시면 겪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여친이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자 지낼 때가 적지 않다. 혼자 밥 먹을 때가 적지 않다. 라오스 여인의 집착은 정도를 넘었을 때가 있다. 그리고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고 풀어야 하는데 대부분 원활하지 않는 라오스 실력이니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나만 생각한다면 라오스 여인과 결혼하시게 되면 한국으로 얼른 데리고 가서 한국 문화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도 3년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려운 만남을 통해 이룩한 사랑이니 모쪼록 갈등이 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깨알입니다. 적지 않은 한국 남자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연인을 찾기 위해서 라오스를 방문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속전속결로 결혼만을 위해서 결혼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가장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결혼업체에 선정되어 있는 라오스 여자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나머지 서류나 한국어 능력 시험 등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도 그러하고 업체의 행정적인 스포트 등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 대체로 물을 흘러가듯이 쉽게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속이든 우연이든 본인 스스로 만남을 하고 연인이 되고 사랑을 하며 결혼까지 진행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의 과정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되나 막상 결혼을 진행하는 시점이 되면 주저하고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고 속 시원히 결정해 주지 않아서 한국 남자들이 많이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라오스에 거주할 연인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계획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 후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결혼 자체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라오스 여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왜 결혼을 주저하는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오스 여자는 한국 살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라오스보다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편하고 뛰어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오스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입니다. 흔히들 라오스의 풍경이나 경제 상황을 묘사할 때 우리나라의 7, 80년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라오스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역시 7, 80년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고향이 지방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산에서 서울만 와도 뭔가 어색하고 막연한 두려움, 불편함을 가졌던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때도 그럴 텐데 20대 어린 여자가 남자 하나 믿고 라오스 시골에서 비인텐도 아니고 외국으로 혼자서 간다라는 사실은 두렵지 않으면 이상하리라 생각될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남자의 생업이나 기타 여건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라오스 여인이 타국에서 혼자 지낸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리 쉽게 결정 내릴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는 파생되는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결혼 후 라오스에서 거주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국에서의 삶을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라오스 여인은 한국으로 같이 가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라오스 여인의 개인의 성향 혹은 남자가 해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확신밖에 없는데 대부분 짧은 연애 기간이기에 그 확신을 심어줄 시간이 서로에게는 충분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라오스 여인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요. 라오스 여자는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떠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스는 라오스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비롯되고 식민지 생활을 거쳐서 형성된 이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들만의 문화가 라오스 여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문화입니다. 엄청난 데시벨의 음악과 끊임없이 진행되는 각종 파티들을 비롯해서 라오스 사람들이 즐기고 문화와의 결별도 힘든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음식 문화인데 한국 사람 대부분이 김치가 필요하듯이 라오스 사람 역시 그들에게는 인에 박힌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노는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문제 외에도 이면에 감추어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이 라오스 여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모두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 여자가 주저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말도 안 되는 이유일지는 모르나 역시 입장을 바꿔서 어린 라오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셋째는 라오스 사람들은요 가족 중심적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가까운 일가 친지일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친구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루지 말할 못할 정도로 끈끈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주위 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굳이 지인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라오스 여인은 끊임없이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친이 옆에 있어도 전화를 뒤로 미루지 못하는 라오스 여인을 보면서 약간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라오스 사람들이 그만큼 그들만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속한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 여자를 만나고 연인이 되고 사랑하게 되며 결혼까지 하는 모든 과정은 한국 사람과 라오스 여자라는 민족의 다름을 떠나서 많은 문화적, 세대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쉬운 일이 없듯이 라오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넘어가야 할 난간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누군가 옆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하고 심리적인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희망이고 또 미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여행과 새로운 인생을 꿈꾸시는 많은 한국의 남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계획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덜컥 마음부터 져버리고 나서 만에 하나 끝이 좋지 않으면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안 될 사람은 나중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한 사람의 목숨 걸지 마시고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천천히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라오스 여인의 마음까지 우리가 모두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진행되어서 위에 나열한 몇 가지 이유가 아무 쓸모없는 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